대한민국에는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이유였지만 결국 그 끝은 같았죠. 한 사람은 침묵으로, 또 한 사람은 충돌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세 번의 광장에서 같은 말을 외쳤습니다. 권력은 국민의 것이다. 오늘은 그 세 번의 탄핵을 돌아봅니다. 박근혜, 윤석열 그리고 노무현. 세 대통령의 서로 다른 결말. 그 안에 담긴 대한민국의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시작됐습니다. 박정희의 딸이라는 상징은 보수 세대의 향수와 결합하며 그녀를 하나의 정치 브랜드로 만들었죠. 그녀는 2004년 노무현 탄핵 정국에서 무너진 한나라당을 재건하며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선 51.56%의 득표율로 문재인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됐죠. 그녀가 내세운 비전은 국민 행복 시대, 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이른바 474 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점점 닫혀갔고 정책은 대기업 중심으로 기울었죠. 창조 경제는 구호로만 남았고 국민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발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라 검사였죠. 권력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강직한 검사. 그게 그의 이미지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며 대중의 신뢰를 얻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의 갈등이 깊어지자 사퇴했고 정권의 칼이 아니라 국민의 칼이 되겠다는 말을 남겼죠. 그 후 불과 1년 만에 대선 후보로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검사였던 그가 보수 진영의 후보로 등장한 겁니다. 2022년 대선 그는 48.56%의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를 불과 0.73%포인트 차로 꺾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슬로건은 공정과 상식, 기성정치의 틀을 깨겠다는 약속이었죠.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철저히 닫혀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대면 보고는 드물었고 결정은 소수의 참모를 통해 이루어졌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그날 대통령의 행적은 7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가 리더십의 부재로 비쳤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달랐습니다. 밀실 정치 대신 대화가 없는 정치였죠. 여성가족부 폐지, 의대 정원 확대, 노조 회계 투명화, 개혁이라는 이름의 정책들은 강하게 추진됐지만 사회적 합의는 부족했습니다. 의료계는 파업했고 언론과의 갈등은 깊어졌으며 야당과의 대화는 단절됐습니다. 대통령은 기득권의 저항이라 말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끊임없이 싸우는 대통령으로 보였죠. 2016년 가을 JTBC의 한 보도가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태블릿 PC 안에는 대통령 연설문, 외교문건, 인사자료가 담겨 있었죠. 그 문서의 주인은 청와대가 아니라 민간인 최순실이었습니다. 비선 실세의 존재가 드러나자 국민의 분노는 촛불로 번졌습니다. 12월 9일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8대0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 주권과 법치주의에 위배된다. 그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났고 보수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전국적인 시위 속에서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비상계엄 문건에는 언론 통제, 국회 무력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죠.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12월 14일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한국 역사상 세 번째 탄핵, 그리고 두 번째 파면이었습니다. 헌정사상 첫 번째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도 윤석열도 아니었습니다.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죠. 당시 이유는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하지만 국민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가 문제다. 거리에는 이런 피켓이 넘쳐났어요. 탄핵을 추진한 국회가 오히려 비난받았고 시민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정수호를 외쳤죠. 그리고 2달 뒤 헌법재판소는 8대1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위법이 있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에 중요한 기준을 남겼습니다. 탄핵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헌법의 최후 수단이다. 노무현의 탄핵은 정치의 연장선에 있었지만 박근혜와 윤석열의 탄핵은 헌법 질서가 무너진 사건이었죠. 새 대통령의 결말은 달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침묵 속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충돌 속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속에서 다시 일어났죠. 2004년 봄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자 국민은 거리로 나와 외쳤습니다. 헌정을 지켜라. SNS도 없던 시대였지만 광장은 자발적인 촛불로 가득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던 날 사람들은 정치보다 헌법이 승리했다고 믿었죠. 2016년 겨울, 이게 나라냐? 국민은 부패한 권력에 등을 돌렸습니다. 촛불은 수백만 개의 불빛이 되어 광장을 덮었죠. 2025년 윤석열 파면을 둘러싼 시위에서도 국민은 다시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라. 진영은 달랐지만 분노의 본질은 같았습니다. 새 시대의 촛불이 남긴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권력은 국민의 것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 보수는 깊이 갈라졌습니다. 친박과 비박의 대립, 그리고 끝없는 책임 공방.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죠. 검찰 중심의 권력 구조는 비판을 받았고 보수의 정체성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결국 두 사건은 개인의 실패를 넘어 보수 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식의 성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보수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권력을 비밀로 다스렸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권력을 힘으로 다뤘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의 원칙을 잊었다는 것. 두 번의 탄핵은 한국 정치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민주주의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박근혜와 윤석열, 두 사람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청와대를 떠났죠. 서로 다른 시대였지만 같은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권력은 언제쯤 국민의 높이에 머무를 수 있을까? 박근혜와 윤석열, 두 사람의 탄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